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해빙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대오만에 내려왔습니다. 이곳 대오만은 서산시와 당진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크게 서산권과 당진권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제가 내려온 곳은 당진권의 출포리입니다. 이곳 출포리는 원래 보트 낚시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수초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연안 낚시, 특히나 이렇게 해빙기에는 직곡 낚시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를 잡았는데 수초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 중에서 최대한 빈대 6칸대 위주의 긴 대를 이용해서 수초 사이를 직접 공략하는 방식으로 대오만의 해빙기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기서 했던 그 경험, 기억을 더듬어서 대충 수심을 재갖고 왔습니다. 그래야만 낚싯대를 빨리 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60대 하나를 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제가 90 정도에 맞춰 갖고 왔는데 지금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저거는 이제 수초에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앞쪽으로 넣으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윗필이 세 번째 거, 윗필 알았습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 부들 쓰러진 더미 앞에 저쪽이 가장 유력해 보여서 그쪽에 60대 3대를 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맨 오른쪽 있는 거 지금 4대 피고 5대째 준비하는데 올라왔습니다. 8치 정도 될 것 같은데 빵이 아주 좋습니다. 이 대오만 붕어들이 빵이 좋아서 쟁반 붕어라고 합니다. 이게 직공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외바늘에 지렁이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후에는 이게 산란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잡는 대로 바로바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알 많이 나라.
입질. 두 번째로 나왔는데 이건 아까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입질 오른쪽 거 이거요. 입질 이것도 이쪽으로 빼서 세 번째 붕어입니다. 지금 이런 저수온기 붕어 낚시, 특히나 낱낚시 할 때는 해가 쨍해야만 입질이 좋습니다. 흐린 날은 입질을 잘 않는데 오늘은 오후에 흐린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 입질이 좋아서 오늘 활성도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마리 정도 목표로 왔는데 오전 낚시로 10마리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빵빵하네요. 입질 우와, 오, 이거 크다. 제일 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건 월척 되겠네요. 요 오른쪽 요 부들 쓰러진 곳 덤이 이 앞에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조화부에서 지금 이게 좀 짧은 데입니다. 4사 때 제일 짧은 데를 넣었는데 넣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요건 좋네요. 아주 잘생긴 대여만 붕어가 나왔습니다. 빵으로 봐서는 충분히 월척이 되는데 길이는 31.5입니다. 이거 알았어 바로 보내줄게. 7, 8치 비슷한 씨알이 나오더니 네 번째 붕어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내겠습니다. 1번이요. 잠깐 걸려있어. 드디어 블루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형원이 블루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또 어떤 날은 블루길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붕어 4마리 잡고 블루길이 나왔는데 아주 작은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2번 다섯 번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씨알이 좀 잔 붕어입니다.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7대를 다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받아먹네. 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입질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7대를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9시를 기점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도 하나 덮였고, 전체적으로 또 지렁이도 갈아주면서, 요거 이제 갈아주는데 그냥 넣자마자, 내려가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오네요. 거의 받아먹는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때는 지렁이 바꿔줘 보시고, 또 고패질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른 구멍을 찾아가면 됩니다. 새로운 구멍을 찾아서 넣으시고, 또 필요하면 낚싯대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조항이 좋은데, 만약에 또 이렇게 소강 상태가 계속 간다면 오후 낚시를 위해서 저 왼쪽에 지금 60대가 또 2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소치기 전용대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튼튼한 대신에 무거워서 펴질 않았는데, 필요하면 이제 왼쪽에 2대를 덮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야) 이것도 큰가? 맨 마지막에 핀 7번입니다. 아까 입질 없어서 맨 오른쪽에 4.4칸대 그거 피자마자 월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핀 건데 튼시한 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월척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입질 없다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낚싯대를 다시 편다든지 새로운 구멍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갖고 잡으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가라. 입질. (3번) 원래 직공 낚시는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뒤쪽 논 쪽에 놓고 고기를 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지금 왼쪽이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예?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 지금 왔으니까 2마리요, 2마리. 아, 2마리. 아까 그거 하고요? 예, 예. 저번 주에 예. 여기 왔었는데 아, 예. 저번 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예. 저번 주에는 얼지 않았어요? 예, 살얼음이 아침에는 아침에 얼어서 얼었었죠? 이쪽은 안 얼었는데 이쪽은 얼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똥치기는 저 가운데 있잖아요, 저기. 거기서 엄청 나왔어요. 아, 저 아래쪽이요? 저 아래쪽이요? 예, 저 가운데. 3번. 오, 힘준다. 지금 11시가 조금 못 됐는데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8시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 5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 5마리는 2시간 동안 잡았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그만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입질이 좀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날은 요 시즌에 보면 오전에 잘 나오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한 9시, 10시까지 꼼짝도 않다가 햇살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 오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오전에 주로 나오는 경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입질이 좀 뜸해질 것 같은데, 일단 부지런히 지렁이 갈아주고 또 새로운 구멍 찾고 그래야만 그나마 또 입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서산에 있는 친구가 의문을 왔습니다. 근데 선물을 하나 갖고 왔네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집에서 이렇게 사과 껍질을 줘 갖고 키운 사과 껍질 넣어 놓으면 이 지렁이가 굉장히 싱싱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거의 구렁이 수준이네요. 이 지렁이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요 정도가 평균 씨알인 것 같습니다. (2번이요) 이 친구가 선물해준 지렁이로 잡았습니다. 지금 점심때가 가까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용한 상황인데 비교적 점잖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친구 덕분에 손맛 본 거로 하겠습니다. 고마워. 점심 먹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동으로 갔네.
3번, 3번. 오, 힘쓴다. 오, 뭐야, 이거. 와, 이거 엄청 크네. 우와. 이야, 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진짜 대우만 쟁반붕어가 나왔습니다. 우와, 우추. 지금 점심 먹고 막 나와서 지금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12시부터 한 4시까지가 입질이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지렁이를 쑥 갈아주면서 오후에는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던져놓은 이거 3번대가 올라왔습니다. 아우, 씨알이 듬직한 제일 큰 붕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안 좋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게 친구가 갖다 준 사과 먹고 자란 싱싱한 지렁이의 유혹을 이 붕어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대로 공략하고 있는데, 그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왼쪽에 한 대 더 피고 또 오른쪽에도 비었으니까 짧은 대로 하나 더 펴서 10대를 꽉 채워서 오후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네요. 34. 오,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 자, 다섯 살난 말 많이 해라. 입질. 오, 이것도 힘쓰네. 왜 이렇게 힘쓰냐? 야, 오후에는 입질은 뜸해도 나오면 씨알이 좋네요. 힘을 써서 이것도 월척으로 생각을 했는데 월척이 아닙니다. 오후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 3시, 4시, 2시부터 한 4시 요 시간에는 입질이 뜸합니다. 그래서 요거 오랜만에 왔는데 요거 놔주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 대우만이 재미있는 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명과 관련된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방구바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밌죠? 저 적서리 쪽에 있는 지명인데, 이 대우만은 천수만 그리고 평택호와 함께 이 중부권의 대표적인 간척호수이기 때문에 웬만큼 낚시를 하신 분들은 전부 여기를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만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나 알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5번 수로, 2.5번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 둔벙, 두 번째가 항아리 둔벙, 세 번째가 9번 철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엔수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명을 들어봤고 또 그곳이 어디에 있고 왜 그렇게 불리는지를 알고 있다면
3개 이상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대우에 대해서는 대우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2.5번 수로, 저쪽 그 상길포 쪽으로 들어가는 그 대산수로가 있는데, 그 대산수로는 0번부터 5번 수로까지 6개 수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그 상길포 쪽 가까이 있는 큰 수로, 양수장에 있는 큰 수로를, 원래는 그게 1번 수로인데 양수장 바로 옆에 있는 건 0번이고요. 큰 수로가 1번 수로인데 그 옆에 또 수로가, 쪽 수로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1번이라고 치면 이 큰 수로는 2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넘어가면 3번이, 3, 4, 5번이 있고 중간에 수로가 하나 또 있거든요. 큰 수로를 2번이라고 해 놓으면 3번과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서 이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낚시인들은 그거를 2.5번 수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2번 수로인데 많은 분들이 큰 수로를 2번 수로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있는 수로, 그거를 2.5번 수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아리 둔벙. 방구바위 좀 못 가서 이 수로인데 이 둔벙 형태로 동그랗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초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붕어가 아주 잘 나오던 그런 포인트인데 작년에 가보니까 준설을 해서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낚시인들이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 둔벙이 항아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항아리 둔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철탑은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적설이 다음에 도일이, 두산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쪽이 당진포리 건너편인데 얼음 낚시도 잘 되고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뻥치기 포인트도 많고요. 근데 그곳은 민가 같은 게 없어서 현이농장이라고 농장 하나 있고 민가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지명이 없어서, 근데 보니까 물가에 큰 철탑이 있고 송전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저쪽 두산리에 있는 첫 번째 상류서부터 낚시인들이 그냥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 쭉 내려서 그 현이농장 앞쪽 되면 4번, 5번, 그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7번, 8번, 9번, 9번 앞쪽 정도가 얼음 낚시가 아주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수로. 유엔수로는 겨루리 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루리, 사실은 대호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결국 대호 방조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건데, 왜 유엔수로냐면 전에 대호 방조제를 건너다 보면 영어로 UN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유엔수로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루리 수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2개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그분은 이 대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입질. 해질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입질이 없더니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요거 풀어주고 오늘 쓰고 있는 채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초치기 직공채비이기 때문에 줄감개를 이용해서 원줄을 짧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줄잡이, 팔자 줄잡이로 찌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거는 보통 작은 구멍에 넣을 때는, 또 바람이 불 때는 이걸 더 내려서 이렇게 찌가 내려오도록, 봉돌에 가깝도록 해주면 작은 구멍에 바람 불 때 넣기가 편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이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줄은 이게 수조 직공채비는 대부분 거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카본 3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데크론 3호 목줄 썼고요. 그 다음에 스위벨, 요거는 큰 겁니다. 최근에 나온 7호를 쓰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1.5g입니다. 그 다음에 목줄은 모노사 2호 목줄입니다. 경심줄 2호 목줄 쓰고 있고요. 이게 3호니까 2호줄 쓰고 있고, 바늘은 좀 작게 썼습니다. 아직은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란기에는 보통 진호 2호나 3호 정도 쓰는데 이건 진호 1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 채비는 그동안에 직공채비나 얼음 낚시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출시 준비 중인 유동 황금봉돌입니다. 기존의 황금봉돌은 고리가 붙어 있어서 고정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관통입니다. 목줄이 관통되게 돼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여기같이 좀 넓은 곳은 이런 식으로 벌려서 똑같이 그냥 스위벨 채비 똑같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이쪽 같이 구멍이 작은 곳, 거친 환경에 내야 될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내립니다. 스토파를 이렇게 내려주고 좀 따라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완봉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친 환경이나 작은 구멍에 넣을 때, 또는 유속이 있는 강이나 하천에서 낚시할 때, 그런 경우에는 완봉돌로 전환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황금봉돌이고요. 이건 찌맞춤은 한쪽이 터져 있는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찌맞춤 조정할 때 이거를 넣고 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쪽이 터져 있으니까 이 목줄에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친 환경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여기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찌맞춤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링을 조그만 걸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요거로 눌러주고, 요거 갖고도 불안하니까 이런 고정 고무가 요 같이 판매가 될 겁니다. 고정 고무를 하나나 2개 정도 안전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특히나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쓸 때는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끼워주고요. 또 하나도 이렇게 그냥 덮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관통될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스토파를 이렇게 해주면 거의 스네버링이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조금 특히나 챔질이 세신 분들, 그 다음에 거친 환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2개 내지 3개를 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친 환경, 그 다음에 유속이 있는 강이나 하천 이런 곳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위벨 채비로 쓰다가, 스위벨 채비로 이렇게 쓰시다가, 아무래도 이 분할봉들이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쓰시다가 거친 환경에서는 내려서 쓰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봉돌입니다. 요 유동 황금봉돌은 지금 거의 막바지 공정 중이기 때문에 3월 중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번 오후 낚시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한 6시 막 지나면서 좀 입질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수온기 겨울에는 밤낚시가 잘 안 되지만 케미 꺾고 한두 시간 정도는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 때 케미를 바꿔놓고, 또 이 구멍치기라서 밤에는 구멍에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바꿔서 지렁이도 바꾸고 케미 바꿔서 넣어가지고 한 7시 반까지만 딱 해서 밤낚시가 되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 들어가자마자 받아치네. 두 번째 낚싯대 캠이 바꿔 끼고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받아쳤습니다. 확실히 6시 넘으면서 입질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자케미로 바꾸면서 한 마리 나오고 또 한동안 잠잠하더니 웬일로 아주 시원하게 올렸는데 씨알은 자네요. 아직 밤낚시는 역시 지금 아직 2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밤낚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3월달 중순 넘어가면 밤낚시도 잘 됩니다. 한 7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30분만 더 해보고 입질이 있든 없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앉아서 기다려 봤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여만 출포리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항이 좋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 중부권에서 첫 물낚시 촬영이니까 한 10마리, 붕어 10마리 정도 보고 월척도 한두 마리 정도 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초가 달성했습니다. 거의 한 2배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끝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얼음 낚시를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3월 중순 넘어서 수온이 오르면 밤낚시도 잘 되고 또 산란을 위해서 붕어들이 활발하게 회유하기 때문에 3월 중순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4월달 본격 산란기가 되면 이렇게 뭐 특정한 자리나 또 특정인만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손맛볼 수 있는 만인에게 평등한 그런 산란 특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한번 나오시는데, 특히나 봄에는 이렇게 직공채비가 아주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공채비 여벌 몇 개만 해갖고 오시면 이거는 이렇게 바로 풀어서 낚싯대에 끼면 바로 직공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채비 몇 개 준비하셔가지고 봄 향기 가득한 물가로 봄소풍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